레리의 실험인데, 이거 봐. 설명 들어. 일단 설명 시간 없으니까. 실험인데 가설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지. 딱 뭐를 바로 줬어요, 지금? 무슨 과정 바로 줬어? 실험 과정 바로 줬지? 그럼 실험 과정에서 너희들이 뭘 찾아야 돼? 조작변인가? 정속변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실험의 목적 찾을 수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됐지? 그러면 집단이 몇 개 있어요, 집단이? 2개 있잖아. 됐지? 2개 있는데 병은 똑같고 안에 고기 덩어리 똑같이 들어갔어요. 됐지? 뭐의 차이야? 뚜껑을 안 덮었냐, 뚜껑을 덮었냐. 뚜껑을 덮었냐, 뚜껑을 덮지 않았느냐가 이것의 무슨 변이 되는 거야? 조작변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실험의 결과는 뭘 확인하는 거야? 구더기가 생겼냐, 안 생겼냐. 뚜껑의 여부에 따라서 뭐의 결과 알고 싶은 거야? 구더기의 발생 여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얘가 조작변인이고 얘가 뭐구나? 종속변인이구나. 이게 됐지? 그럼 과정을 보면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제시를 안 해줬단 말이야, 문제 자체에서. 그럼 뚜껑 때문에 구더기의 발생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2개 중에서 어느 집단을 실험군으로 봐야 되냐 이거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매하게 나오면 뚜껑이 있는 게 실험군이야, 없는 게 대조군이다. 그럼 얘가 뭐야? 대조군, 얘가 실험군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만약에 가설에서 뚜껑이 없으면 구더기가 생긴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실험군이 뭐가 돼? 이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주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실험군이라고. 이게 되냐? 그 1번 맞아, 틀려? 맞지? 됐지? 입구를 천으로 막는 거는 무슨 변이니? 조작변이지, 조작변이. 됐지? 종속변이 이거야. 구더기 발생 여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뭐만 변화시켜야 돼? 뚜껑만 변화시켜야 되지. 나머지 조금 변화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병의 크기나 병이 놓인 장소의 온도와 습도 등 전부 다 뭐 해야 돼? 통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 실험은 연역적 방법이 물어봤어요. 왜? 실험하고 있잖아. 실험하는 것 자체는 연역적이라고.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어디야? 이 실험 결과는 구더기는 파리로 돈 것이니 확인해 보라는 얘기지. 여기를 보니까 파리가 들어가니까 뭐가 생긴 거야? 구더기. 파리가 못 들어가면 구더기가 안 생긴 거라는 거를 좀 더 추론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되니? 파스테르라는 실험자가 나름대로 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지?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 실험을 했으니까 이 방법은 기납법이야, 연역법이야? 연역법이지?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연역법을 시작을 할 때 문제인식이라든지 가설 설정 단계가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제시가 되지? 제시가 되지? 제시가 됐어?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이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이 이 문제 제시가 됐냐고. 안 됐잖아. 바로 뭐 하고 있어 지금? 바로 실험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 앞에 과정이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 실험에서 찾아야 될 게 가설을 찾아야 돼요. 뭐와 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지? 그럼 무슨 변이라고? 조작변이라고 무슨 변이? 정속변인과 관계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지금 바로 뭐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실험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실험 과정에서는 결국 이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도 뭐가 들어와야 돼요? 조작변이라고 정속변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실험 과정상에서 이것과 이걸 찾으면 이걸 문장화시키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되는 거지. 그럼 현재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실험 과정상에서 지금 이걸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실험지도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잖아. A하고 B. A하고 B의 공통점이 뭐야? 탄저균을 양한테 뭐 했어요? 넣어줬잖아. 넣어줘 가지고 뭐에 걸렸는지, 탄저병에 걸렸는지 탄저병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럼 A하고 B는 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탄저균 넣기 전에 뭘 넣어줬어요? 이걸 미리 넣어줬잖아. 이것의 차이잖아 지금. 병원성이 약화된 탄저균을 집어넣어 놓고 탄저균을 넣어준 거하고, 이걸 해주지 않고 바로 탄저균을 집어넣는 거하고. 됐어? 그럼 이 실험상에서는 뭘 조작하고 있어요? 병원성이 약화된 탄저균을 넣어줬냐, 넣어주지 않았느냐가 조작변이지.
이해됐어? 이해 안 되니? 이해되지? 그러면 조작 변이는 병원성이 뭐 돼? 약화된 탄저균을 미리 뭐 있느냐? 주입시켰느냐에 대한 여부가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이 된다고. 됐어? 그럼 알고 싶은 종속 변이는 뭐예요? 뭘 측정하고 있어 지금? 결국 이 양이 뭐에 걸리냐 이거지? 탄저병에 걸렸느냐 이거지? 그지? 이걸 미리 넣어주고 탄저균을 넣어주니까 뭐에 걸리지 않았어요? 탄저병에 걸리지 않았거든. 근데 바로 탄저균을 넣어주면 뭐에 걸려요? 탄저병에 걸린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걸 미리 넣어주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뭘 내세우면 돼요? 결론을 내세우면 되지. 이해됐어? 그럼 이 실험에서 무슨 변이 찾아보래요? 조작 변이 찾아보래요. 그지? 그럼 조작 변이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병원균이 약화된 탄저균을 미리 주입했느냐가 조작 변이 되는 거잖아. 이 내용 골라주라고. 됐지? 근데 이 내용은 현재 3학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나중에 3단원 들어가게 되면 인체 방어 작용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유형의 물질을 뭐라 표현하냐면 백신이라 표현해. 너희들은 배우진 않지만. 그러면 이 내용이나 이 내용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이 된다고. 알았지? 물론 너희들한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면 백신이란 말 자체 쓸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지? 어쨌든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너희들 골라주면 되는 거고. 이해됐어? 됐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잘 짚으라는 얘기야. 대충 풀지 말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는 얘기 문제들마다. 자, 그 다음 6번 한번 봐볼게요. 자, 과학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중간에 과과정을 생략을 시켰네. 일단 뒤에를 보니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법에 대한 탐구 과정이? 연역법에 대한 탐구 과정이지? 그러면 문제인식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설 설정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뭐에 대한 내용 보라는 얘기지? 가설을 설정하고 있는 내용을 골라주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뭐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고 뭐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부분에 매치되는지 골라주면 돼요. 1번 볼게. 자, 레디는 고기 조각 주위에서 파리가 모여든 후 구더기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대. 어디 과정일까? 실험을 수행했고 실험 수행 결과를 보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과정은 가설 설정 단계는 아니란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마개를 하지 않은 병에는 구더기가 발생하였고 천으로 덮은 병에는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무슨 결과 보는 거야 지금? 실험 결과 보는 거기 때문에 가설은 아니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한쪽 병에는 고기 조각을 놓고 뚜껑을 덮지 않고 다른 병에는 고기 조각을 놓고 천으로 덮은 후 그대로 방치시켰대요. 뭐 하는 과정이야?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이지. 역시 가설 설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이 남았는데 그럼 가설이 설정되려면 가설은 반드시 두 요인으로 문장이 구성돼야 되잖아. 뭐하고? 조작 변인가? 그 다음 종속 변인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이걸로 구성된 내용을 골라주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1, 2, 3번은 지금 답이 안 되잖아. 그럼 4번하고 5번 중 하나야. 4번 읽어볼게요. 생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생물에게서 비롯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이 내용을 가설로 쓸 수 있느냐 이거지. 문장 자체가 여기에 조작변인과 종속변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 내용에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 있냐고? 안 들어가 있어? 내 눈은 보이는데? 내 눈은 안 보이냐? 어떤 문장을 보면 문장을 봤을 때 조작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한 문장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속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해요. 봐. 생물은 누구에게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생물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냐고? 어버이에게서 비롯된다고. 그러면 어버이가 있어야 그 다음 자손이라는 뭐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생물이 생겨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렇지? 그럼 이 내용은 지금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같이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이 잡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가설로 쓸 수 있냐고 없냐고?
조작변인과 종속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가설을 쓸 수 있냐고 없냐고? 쓸 수 있다니까. 그 밑에 5번 보자. 5번은 뭐라 나와 있어요?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이미 구더기가 생겼잖아. 그치? 뭐로부터 유래된 거라고? 파리로부터 유래됐냐고. 즉 파리 때문에 뭐가 생겼냐고? 구더기가 생겼냐고. 그러면 파리가 무슨 변이 돼요? 조작변인. 이게 뭐가 돼? 종속변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작변인과 종속변으로 구성된 문장이거든. 그럼 5번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과 5번 중에서 둘 다 가설이 될 수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어느 문장이 더 가설에 적합하냐고. 왜?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해줬잖아. 됐어? 만약에 5번에 보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돼? 4번이 된다고. 알았지? 이해됐냐?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가지고 문제를 100% 푸는 친구들은 없다고 그랬어. 그런 친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영재 학원, 영재 뭐라 해야 되냐? 영재 그런 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별도 교육 받아야 돼. 그런 애들은. 알았지? 너희들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너희들은 영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영재가 아니라고. 알았지? 스스로 인정해야 돼. 이제 자, 기억 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래요. 그지? 관찰했고, 문제인식했고, 가설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했으면 가에서는 뭐하고 있어야 돼? 실험하고 있어야지. 실험은 뭐하고? 계획하고, 계획된 대로 뭐하면 돼? 수행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탐구 계획, 탐구 수행. 됐지? 자, 결론이 도출됐어요. 이때 가설과 불일치한데요. 뭘 재수정하러 가? 가설을 재수정하러 가지.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렀지? 피드백이라고 불렀지? 이거는 피드백이야? 그건 아니죠. 이게 피드백이지. 그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림이 문제에 똑같이 안 나와요. 문제에서 그림을 변형시킨다고. 이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수능형 문제란 얘기예요. 그지? 자, 가설과 일치하면 무슨화 시키면 돼요? 일반화 시키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럼 니은부터 볼게요. 그럼 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잖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는 무슨 설정이야? 가설 설정이니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 됐지? 그 다음에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실시하는 곳이 바로 뭐에 해당돼요? 가에 들어가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는 실험이 다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실험 과정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럼 이 내용은 정확히 어디 들어가야 돼? 결론, 도출이다라고 애들이 많이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니까. 이 내용은 일반화 내용이에요. 됐어? 그럼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한 내용이 나왔지? 뭐 해야 돼, 너희들? 정리해놔야지, 노트에다가. 봐. 결론은 조작변인과 뭐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종속변인과 관계를 나타냈지? 그럼 이 과정이 가설과 일치하면 일반화시키는 건데, 일반화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고 그랬어? 외부한테 공표하는 거잖아. 공표할 때 보통 이거를 증명해낸 실험자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원리, 무슨 법칙 이끌어내잖아. 그게 무슨 과정이야? 일반화 과정. 말 그대로 이름 붙이는 거야, 지금. 이해됐니? 이 내용 일반화 내용이야. 알았지? 개념 정리 잘 해놔. 알았지? 문제풀이를 하는 또 다른 목적이에요. 알지? 수업 시간에 놓쳤던 내용들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서. 알지? 이런 걸 정리하는구나. 지금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맞춰야지. 지금 맞춰야 모름이야. 지금 많이 틀려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배우는 거야.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대다수 애들이 뭐라 그래? 내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틀려요. 에이씨 포기하고 말이야. 어? 그러지? 중학교 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문제를 많이 틀려야 되거든. 시행착오 많은 애들인데.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자, 바닷가 갯바위 생태계의 종 다양성에 대한 탐구인데 뭐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지. 문제인식, 가설, 탐구, 설계. 말 그대로 가설 세우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무슨 법이구나. 무슨 법? 연역법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가설을 볼게요. 뭐가 없으면? 불가사리가 없으면 뭐가 증가한대요? 종 다양성이 증가한대요. 그지? 보기 편하게 이걸 뭘로 잡았지? 조작변인 이거를 종속변인으로 잡았지. 그 다음 집단은 몇 개를 설정했어요? 2개를 설정했잖아. A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를 그대로 뭐 했어요?
놔뒀고 B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를 제거시켜버렸지. 그렇지? 그럼 현재 조작 변이 뭐라 그랬어? 불가사리가 없음이잖아. 그러면 B에 뭐가 들어갔어요? 조작 변이 들어갔잖아. 그럼 B가 무슨 군이야? 실험군이 되고 A가 뭐가 돼요? 대조군이 되는 거지. 또 구분하는 방법이야. A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놔뒀다 그랬거든. 자연 상태 그대로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곧 대조군이 되는 거. 오케이? 됐지? 그럼 기억 볼게요.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가 맞니? 이거 맞다 해야 돼. 불가사리를 제거했냐 제거하지 않았느냐를 여기서 조작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그지? 이런 거 맞다고 봐야 돼. 그런데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맞지? 그 다음에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결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이끌어 보란 얘기야? 결론을 이끌어 보란 얘기지. 결과에 맞춰가지고 불가사리가 없는 지역은 종다양성이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지. 불가사리가 있는 쪽이 오히려 종다양성이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면 가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거라 했는데 실제 결과는 반대로 나왔거든. 그럼 가설을 지금 지지하냐고 실은 결과가 지지하지 않지. 됐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볼게요. 자 9번. 자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인데 첫 번째 가설이 나왔지. 지금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수능이야. 됐지? 수능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논리화시켜서 문제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고, 일단 가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게 조작이고 어느 게 종속인지 구분해야 되겠지? 그럼 소화요소 X가 녹말을 분해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조작 변인, 이게 종속 변이 되는 거지. 소화요소 X가 정말로 녹말을 분해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그럼 이제 시험관을 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험 집단을 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험 집단에는 한 곳에는 조작 변인이 들어가야 되고 한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어찌됐든 녹말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1이나 2나 전부 다 일단 뭐는 집어넣어놓고, 녹말은 집어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 소화요소 X를 집어넣냐 집어넣지 않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됐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주지 않았냐면 녹말은 넣었는데 소화요소 X를 1에다가 넣는지 2에다가 넣는지 지금 주지를 않았지. 그럼 이걸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걸? 찾아내라는 얘기지.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됐지?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시험관 2에서만 뭐가 분해가 됐대요. 여기서만 녹말이 분해됐다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결론 내렸지. 그럼 결론도 마찬가지로 가설과 마찬가지로 조작 변이가 뭘로 구성돼야 돼? 종속 변이 구성돼야 되잖아. 그러면 소화요소 X가 뭘 분해한다는 사실을, 녹말을 분해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얘는 뭐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럼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소화요소 X가 어디에 들어가야 이 결론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지. 소화요소 X가 녹말을 분해시켜야 되니까 소화요소 X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2에 들어가야 이게 들어간 지점에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저 결론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1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화요소 X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됐지?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고, 그래서 이 탐구 과정에서 결과와 결론을 얻기 위해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첨가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소화요소 X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 소화요소 X가 들어갔냐 들어갔지 않느냐를 표현한 게 보기 몇 번하고 몇 번밖에 없어요? 1번하고 5번밖에 없거든.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야? 니은에 들어가야 이 결과와 관련돼서 결론과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는 얘기? 1번이 된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면 쉽게 찰 수 있거든. 중간에 녹말을 또 집어넣거나 염산을 또 집어넣어요. 지금 조작 변인이 소화요소 X인데 염산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지. 녹말을 또 집어넣어요. 이미 뭘 집어넣었는데, 녹말이 이미 집어넣었는데 이걸 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조작 변인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실험군과 대조군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어떤 식물에서 세균 X하고 Y가 냉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이건 역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기인화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구나? 연역법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실험 목적이었는지가 바로 여기 첫 줄에 나온단 말이지. 그래? 됐지? 알고 싶은 결과가 뭐예요? 냉해의 발생 여부를 알고 싶은 거지. 뭐에 의해서? 세균 X하고 Y에 의해서. 이게 됐지? 그럼 그림상에서는 여기 상에서는 조작 변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몇 개?
두 개 나오는 거지. X가 냉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Y가 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그럼 실험 집단은 이제 최대한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X하고 Y가 바로 무슨 변이 되는 거예요? 조작 변이 되는 거니까 실험 1은 조작 변이 자체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실험 1이 무슨 분이 된다는 얘기야? 대조군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X하고 Y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냉에는 뭐 하지 않는다는 사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뭘 집어넣었어요? X를 집어넣었더니 냉해가 뭐 했대요? 발생을 했대. 그러면 아, X는 냉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 종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실험에서는 뭐만 집어넣어봤어요? Y만 집어넣어봤더니 발생하지 않았지. 그러면 세균 Y하고 냉해 발생하고는 큰 관계가 없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실험이거든. 이때 X와 Y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넣어줬어요? 동시에 넣어줬지. 분명히 X가 들어가면 냉해가 뭐 해야 돼? 발생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면 4하고 2가 다르게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야? Y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래서 Y가 결국 세균 X의 작용을 뭐 했을 거라는 얘기야? 억제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 그럼 어찌됐든 2, 3, 4는 전부 다 조작변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무슨 군이 되는 거고? 실험군이 되는 거고. 문제 풀면 실험 1은 무슨 군이 되는 거고? 대조군이 되고, 냉해의 발생 여부는 확인하고 싶은 결과니까 당연히 종속변이 되겠지. 그다음 실험 2와 실험 3을 비교해버려요. 2와 3만을 비교했을 때 세균 X에 의한 냉해 발생이 세균 Y에 의해서 억제됨을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2하고 3만 비교했을 때 알 수가 없지. 뭐를 같이 비교해야 돼? 4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지. 그래야 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 11번 봐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EBS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광합성에 대한 배경 지식이 머릿속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이 실험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광합성은 식물만이 할 수 있는, 그지? 이제 특징 중 하나이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을 좀 알아야 되지, 그지? 뭐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포도당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그지?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식물은 주변에서 뭘 끌어와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끌어와야 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주로 식물 체내로 들어갈 때 무슨 상태로 들어가? 기체 상태로 들어가지. 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들어가고. 그지?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내가 100을 넣어놨어요. 역시 동일한 식물에다가, 동일한 종류 식물에다가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역시 똑같이 100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됐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광합성의 결과물을 본다는 얘기야. 그럼 광합성 하려면 그만큼 뭘 끌어와야 되거든? 이산화탄소를 끌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약 5분이 지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을 재봤더니 여기는 80이 남았고 여기는 60이 남았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그 시간 동안에 몇이 들어간 거야? 20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40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 광합성은 어디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여기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됐죠?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광합성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이게 됐냐? 그러면 여기 실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확인하고 싶은 무슨 변이 되는 거고, 종속변이 되는 거고, 이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그만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치? 그럼 실험자는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광합성에는 뭐가 사용된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라는 걸 실험자는 이미 알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이제 실험 과정에서 종속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식물의 특정 부분하고 온도를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변화를 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무슨 변이 되고 조작변이 되고 이것도 조작변이 된다는 얘기지. 두 개를 다 조작을 시켰어요. 됐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이 실험의 표는 뭐와 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냐면 식물의 특정 부분과
이것과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이것과의 관계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표란 얘기지. 이해됐지? 그 중에서 문제에서 식물의 광합성은 뭐에 영향을 받을 건지, 온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 보래요. 그러면 어떤 용기를 비교해야 되냐? 그러면 온도만 변화시키고 식물의 특정 부분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온도에 따른 광합성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표상에서는 온도만 변화시키고 뭐를 통제시켜 버려야 돼요? 식물 특정 부분을 통제시켜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면 A하고 B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뭐예요 지금? 다르잖아. 식물의 특정 부분이 지금 통제돼 있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온도와 뭐와의 관계를, 광합성과의 관계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선생님 온도가 다른 게 여기도 있는데, 온도가 다른 게 여기하고 여기도 있는데요. 그럼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온도와 이것의 관계는 확인하기 힘든가요? 힘들지. 왜? 특정 부분이 다르잖아. 오케이? 됐지? 이게 맞춰지려면 이걸 입으로 바꾸든지 이걸 뭘로 바꾸든지 뿌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조작 변인에 따라서 통제 변인을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서 시험관을 비교해 낼 수 있느냐가 여기서 물어본 내용이고. 오케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면 말이 막 그럴듯하거든. 근데 핵심을 정확히 잡아내면 돼요. 자, 철수가 수행한 탐구과정 일부인데 첫 번째 가설이 나왔어요. 종자 A가 종자 B의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나왔어요. 됐지? 그럼 이 가설에서 너희들 뭘 구분해야 돼?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 구분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알고 싶은 결과는 뭐야? 종속 변인은? 종자 B가 발화 억제가 되느냐지. 종자 B가 발화가 억제가 되느냐, 이게 무슨 변인이야? 종속 변인이지. 뭐에 의해서? 종자 A가 만들어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조작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 너희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문장을 재구성하잖아. 재구성하면 종자 A가 생산해낸 어떤 물질이 뭐에? 종자 B의 발화를 뭐 하는지, 억제하는지, 이에 대한 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작 변인과 뭐와의 관계가, 종속 변인과 관계가 눈에 쉽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게 조작 변인, 이게 뭐? 종속 변인이야. 그럼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실험해야 되겠네. 그럼 실험하려면 집단을 최소 몇 개 이상 만들어야 돼? 2개 이상. 그러면 집단이 이렇게 2개 만들어지면 일단은 둘 다 종자 B의 발화가 억제되는지 봐야 되니까 당연히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종자 B를 집어넣어줘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한쪽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주고, 종자 A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이 물질을 집어넣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집단이 무슨 군이 돼? 실험군이 되고 이 집단이 대조군이 되는 거지. 그럼 실제 실험한 걸 봐보면 뭐만 설정해놨어요? 이것만 설정해놔. 이것만 설정해놨잖아. 그렇지? 뭘 설정하지 않았어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됐냐? 오케이? 말이 막 그럴듯하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종자 A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뭐만 들어간, 종자 B만 들어간 실험 집단을 더 만들어서 비교해 줘야 된다고. 오케이? 됐지? 정답 몇 번인데? 몇 번이냐?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종자 B만 한 화분에 심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발화를 시켜요. 됐지?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안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 발화 중인 종자 B의 추출액을 발화 중인 종자 A가 있는 화분에 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종자 B의 추출액을 뭘로 찾겠다는 얘기야? 조작 변인. 이걸 뭘로 찾겠다는 얘기야? 종속 변인. 여기서는 어떤 조작을? 종자 A의 어떤 물질과 종자 B의 발화의 종속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지금 반대로 뒤집어 버렸잖아. 이 가설을 증명하는 실험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3번. 발화 중인 종자 B의 추출액을 발화 중인 종자 B가 있는 화분에 준다.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종자 A의 어떤 물질인데 갑자기 종자 B의 추출액을 따로 빼갖고 이런 실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4번. 종자 A보다 종자 B의 수를 2배로 늘린 다음 한 화분에 실험 발화시킨다. 여기 종자 B의 숫자는 서로 뭐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지. 그지? 통제 변이를 잘못 해놨죠, 그지? 그다음에 발화 중인 종자 A와 B의 추출액을 혼합해서 종자 A가 있는 화분에 준다. 지금 조작 변이는 종자 A에 대한 어떤 물질인 거지, 종자 B의 어떤 물질이 아니란 얘기지. 종자 B의 어떤 물질은 어느 곳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증명하려면 실험을 정확히 이렇게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냐? 네. 됐지? 핵심은 잘 찝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여기 현재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진 거. 이렇게 적어진 게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름대로 완성되는 문제야. 이해됐지? 아까 봤던 뭐냐, 수능 특강 있잖아. 수능 특강 EBS 문제고, EBS 문제는 간혹 가다가 문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일단 13번 볼게요. 자, 제초제 A의 농도는 물벼룩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제초제 A 농도가 높을수록 물벼룩의 생존율은 뭐 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나 과정이 무슨 과정이? 가설 설정 과정이지. 가는 문제 인식 단계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는 직접 뭐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는 실험 결과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지. 물벼룩의 수. 됐지? 그러면 나에서 조작 변이를 보면, 나에서 가설을 보면 조작 변이 찾을 수 있지. 뭐 제초제 A의 농도. 됐지? 그 다음에 결과 종속 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벼룩의 생존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험 집단을 만들어주면, 실험 집단에다가 당연히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물벼룩 넣어줘야 되겠지. 물벼룩 넣어줄 때 숫자 다 보여줘야 돼. 다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는 제초제 A를 넣고 여기는 제초제 A를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농도가 높을수록 했기 때문에 제초제 A의 농도도 뭐하게 만들어줘야 돼? 다르게 만들어주는 실험 집단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물론 표에다가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표를 보면, 표를 안 넣어놨네? 표가 없네? 표를 보면 실험 집단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나? 3개. 1, 2, 3이 나와 있고, 1, 2, 3 나와 있고, 1에다가 2에다가 3에다가 똑같이 뭘 넣어놓고? 물벼룩 넣어놓고, 그 다음에 1에다가는 뭘 넣어놨어요? 배양액만 넣어놨지. 몇을? 1000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배양액에다가 그 다음에 초제를 집어넣었지. 이때 배양액이 몇 밀이에요? 995. 제초제가 5냐? 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배양액이 990이고 여기는 제초제가 10인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제초제 A가 아예 안 들어갔잖아. 그럼 조작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그럼 얘가 무슨 군이야? 대조군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제초제 A가 들어간 2하고 3이 무슨 군이 되는 거고? 실험군이 되는 거고. 됐지? 단 농도에 따른 변화를 봐야 되니까 제초제 농도를 다르게 해준 집단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고. 물론 농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집단 더 많이 만들어주면 줄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그림상 이렇게만 제시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나 과정은 무슨 설정이에요? 가설 설정이지. 조작 변이는 물벼룩의 생존율이? 물벼룩의 생존율이 뭐예요? 종속 변이지, 종속 변이. 그렇지? 변이 통제를 위해서는 시험관 1에서 3에 넣어주는 물벼룩의 종류는 똑같아야 되냐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뭐만 다르게 해주고? 제초제 농도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거기다가 한 가지 또 봐볼게. 용액의 전체량도 똑같이 맞춰줬거든. 여기 총 몇이에요? 1000이지. 이것도 총? 1000이에요. 이것도 총? 1000이지. 이 용액의 전체량을 맞춰준 것도 일종의 통제 변이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다음은 식물 생장의 철수의 탐구 과정을 설명한 거래요. 여기서 빠진 단계 찾아보래. 그냥 찰 수 있거든? 뭐가 안 나왔어요? 가설이 안 나왔지? 그럼 가를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대요. 무슨 인식이야? 문제 인식인데 바로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실험을 하고 있거든. 그럼 중간에 가설이 빠져있네 라는 내용이고. 됐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내요. 다 맞추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 자, 가가 무슨 쪽이래? 귀납적이고 나는 연역적이래. 그럼 귀납법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그랬지? 그렇죠?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사례가 관찰이 되면 그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지 않고 그와 유사한 뭐를 여러 사례들을 수집한 다음에 여러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가장 마지막에 끌어낸다 그랬지.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는 게 기납법이고 당연히 뭐 하지 않아요?
실험하지 않는 거고. 저기 내용 읽어보면 구달이라는 사람이 침팬지의 행동 특성을 계속 뭐 했어요? 계속 관찰했거든. 그럼 이들의 행동 특성들을 계속 뭐 했다는 얘기? 수집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행동의 특성은 이미 일어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러한 행동 특성들이 수집이 되면 이러한 모든 행동 특성들을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뭘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도구를 사용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도구를 사용한다는 원인을 가장 마지막에 끌어냈다고. 됐니?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역법인데, 연역법은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되지. 바로 실험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요. 현재 고기 조각이 들어가 있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고기 조각을 똑같이 넣어놓고 한쪽은 뭐 해놨어요? 뚜껑을 덮었고 한쪽은 뚫어놨지, 그지? 그래서 며칠 후에 여기서 뭘 측정을 했어요? 구더기의 발생 여부를 측정을 했지. 그랬더니 여기서는 발생이 안 해? 안 하고 여기서는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뒤에 내용 보니까 구더기 이를 통해 고기 조각이 생긴 구더기는 뭐로부터? 파리로부터 발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즉 구멍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파리가 들어갔고 여기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을 까서 구더기가 나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실험통의 내용이고, 그럼 기억. 가에서는 기나법이니까 가서 설정할 필요가 없지. 나에서는 대조군이 설정되어야 하냐고. 아니 설정되어 있냐고. 그렇지? 일단 조작비니 뭐예요? 뚜껑을 덮었냐 안 덮었냐지. 그지? 그럼 이게 덮은 게 무슨 게 되겠어? 실험군. 이게 대조군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나에서 입구를 막은 병은 입구를 막지 않는 병보다 더 따뜻한 곳에 보관해야 되니? 아니지. 온도는 서로 뭐 해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지. 통계변이니까. 조작변이만 변화시켜야 되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대장균을 배양하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고 이 배지에서 대장균이 사라지는 걸 관찰을 했대요. 그래 놓고 뭘 설정했대요?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렇지? 그럼 가설 설정하려면 무슨 변인가? 조작변인가? 뭘로 구성돼요? 종속변이 구성돼야 되겠지? 그렇지? 결국 뭘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 다하고 라를 보니까 다하고 라가 지금 뭐 하는 과정이거든, 지금? 실험을 하는 과정이거든. 그럼 가설을 증명해야 되니까 실험 과정상에서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작변이 그 다음 종속변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실험상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문장화 시켜주면 뭐가 된다는 얘기? 가설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실험상에서 뭘 조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20개의 대장균 배양 접시가 있는데 이 대장균 배양 접시를 몇 개로 나눴대요? 몇 개씩? 10개씩 나눴대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무슨 균을 집어넣어놨어요? 대장균을 전부 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10개의 접시에다가는 뭘 넣어줬대요? 물질 X를 넣어줬지? 됐지? 한쪽에는 뭘 넣지 않았어요? 물질 X를 아예 넣지 않았잖아. 그럼 실험상에서 뭘 조작하고 있냐고. 물질 X의 투입 여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뭘 측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측정하고 있어요? 대장균의 증식 여부를 측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실험상에서는 이거 가지고 대장균이 뭐 하는지, 증식이 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변이니? 조작변인, 이게 종속변인.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내용이 있으면 그게 곧 이것에 뭐가 된다는 얘기? 가설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일단 문 옆으로 볼게요. 기억. 이 실험에는 대조군이 설정된이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조작변이는 물질 X의 투입 여부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실험군은 뭐가 돼? 이게 실험군이 되지? 이거는 뭐가 돼? 대조군이 되는 거고. 대조군 설정되는 거고. 이 실험에서의 조작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아니지. 조작변이는 뭐예요? 물질 X의 투입 여부야. 그렇지? 그 다음에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가설로 적당하냐고. 이 내용에 이 조작과 이 종속 관계가 정확히 들어가 있냐고. 그렇지? X라는 조작변인에 의해서 대장균 증식이라는 종속변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그렇지? 또 주의할 점. 가설은 증명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가설과 이 실험의 결과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실험의 이 내용이 결론으로 적절하니 물어봤어요. 그럼 결론이 되려면 결과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지. 이해됐냐? 오케이? 그럼 결론으로 적절하니?
실험 결과 봐야 되잖아. 여기서는 대장균이 뭐 됐어요? 억제됐잖아. 여기는 뭐 됐어? 증식하고 있단 말이야. 물질 X가 대장균을 뭐해? 억제하잖아. 그럼 이 결론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결과가 일치되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가설? 이제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가설은 뭐뭐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뭐뭐이다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내용이 뭐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구분은 잘 하면 돼요. 아카시아 나무에 뭐가 서식하는 걸 보고 개미가 서식하는 것을 보고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해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뭐 하는 거예요? 문제인식뿐만 아니라 가설까지 설정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야?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해서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됐지? 그럼 저작비는 뭐예요? 개미지? 개미를 제거했냐 안 했냐? 제거 여부에 따른 어떤 식물의 아카시 식물의 무슨 여부? 생장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실험이지? 그럼 실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단 최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고 똑같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카시 나무가 들어가고 한쪽은 개미가 없어야 되지. 한쪽은 개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해됐냐? 됐지? 근데 여기서 잘 봐. 가설을 정확히 제시해 줬지. 뭐를 제거한?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예요. 개미가 제거되면 아카시아의 생장이 뭐 된다는 얘기예요? 생장이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지. 개미가 제거되면 아카시아의 생장이 억제가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그럼 실험군이 돼요? 실험군. 실험군.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지. 뭐를 제거시켰어요? 개미를 제거시킨 이 조작변이 들어간 거라고. 오케이? 또는 이렇게 봐도 돼. 밑에 실험을 보게 되면 집단 B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아까 A였고 이게 B였기 때문에 B는 그대로 뒀으므로 얘가 무슨 군이야? 대조군으로 보면 되고 얘가 실험군으로 보면 돼요.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그리고 실험 결과를 나왔고 실험 결과를 뭘로 표현했대요?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그럼 너희들 그래프를 뭐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겠지. 그래프 분석. 그 책에 나있잖아. 그래프. 분석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바로 무슨 해석 단계? 자료 해석 단계야. 그렇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A하고 B를 보니까 A는 생장량이 이만큼인데 집단 B는 생장량이 굉장히 많지. 집단 A가 뭐가 없앤 집단이야? 개미가 없앤 집단이네. 아, 개미가 없으면 개미가 있는 것보다 아카시아의 생장률이 뭐 해주는구나?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론을 뭘로 내시면 돼요? 개미가 뭐 되면 제거가 되면 아카시아의 생장 정도는 뭐 한다는 거야? 감소된다는 거야. 그럼 가설하고 결론이 서로 뭐예요 지금? 일치한다는 얘기지. 됐죠? 그치? 그럼 기억, 이 탐구 과정 진압적이? 아니지. 면역적이지.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량은 종속변이 맞지?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 잘 생장했어? 그렇지 않지? 실험 결과하고 반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네. 자, 그 다음 18번 풀어볼게요. 자, 각기병에 대해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인데 현재 여기서 의문을 한번 가졌지. 각기병에 걸린 닭을 관찰하던 중에 닭의 모이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다음에 각기병이 뭐 하는 거 보고 나은 걸 보고 왜 나았지라고 의문을 가졌대요. 그리고 뭘 설정했대요? 가설을 설정했대요. 그렇지? 뭐라고? 현미에는 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럼 이 가설을 조작과 종속변을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는 얘기지. 그렇지? 종속변이는 뭐예요? 이 가설에서 종속변이 뭐냐고. 네? 이 가설의 종속변이 뭐냐고. 현미야? 뭐? 각기병이 낫느냐지. 뭐에 의해서? 현미에 의해서. 그럼 현미가 무슨 변이 돼요?
조작변인데요. 이게 이와 같은 문장들이 조작과 종속 변인을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해 놨잖아. 너희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현미에 있는 어떤 물질이 뭐를 낫게 한다는 얘기야? 각기병을 낫게 한다. 가 이제 가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변인? 조작 변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이 되는 거지. 그럼 실험 집단은 역시 몇 개로 나눴어요? 몇 개로? 2개로 나눴지? 닭 몇 마리 넣어놨어요? 25마리. 25마리씩. 이 닭들은 전부 다 뭐에 걸려 있어야 돼? 각기병에 걸려 있어야 되지. 왜? 낫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각기병에 걸린 닭, 이게 가로 쳐가지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겠니?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뭘 넣어줬어요? 먹이로? 백미를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뭘 넣어줬대요? 현미를 넣어줬대요. 조작변이 뭐야? 현미잖아. 원래 애들은 뭘 먹고 자랐어요? 백미를 먹고 자랐는데 현미를 한번 바꿔준 거지? 그럼 여기가 조작변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슨 군이 돼? 실험군이 되고 여기는 대조군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현미가 들어간 A가 실험군이고 A가 무슨 군이구나? 대조군이구나. 그 다음에 모의주는 횟수는 서로 어떻게 맞춰놨어요? 똑같이. 무슨 변이? 통제 변이지. 그지? 그럼 기억 A는 실험군? 맞지? 기억은 통제 변인에 들어가니? 맞지? 이 탐구 과정 진압적이 아니라 연역적 탐구 과정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말이 겁나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만 복잡하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지.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요. 말은 복잡하게 나오잖아 이제. 꽁코투리의 난 털의 개수가 다른 것을 보고 털이 꽁코투리를 먹는 콩잎 갑충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했대요. 말장 나는 것도 아니고. 자, 볼게. 콩꼬투리가 있어요. 콩꼬투리의 난 털의 개수에 따라서 털의 꽁코투리를 먹는 뭐가 있는데 콩잎 갑충이 있는데 이 갑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대요. 오케이? 밑에 가설 볼게요. 가설 설정해놨지? 털이 콩잎 갑충의 꽁코투리를 먹는 행동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에서의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콩 어디에 난? 꼬투리에 난 뭐? 털이지. 정확하게는 뭐예요? 털의 개수예요. 털의 개수에 따라서 무슨 갑충이? 콩잎 갑충이 이놈을 콩꼬투리를 뭐하는? 먹는 횟수를 보는 거지. 오케이? 원래 콩잎 갑충이 뭘 먹고 살았어요? 콩꼬투리를 먹고 살았는데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에 따라서 콩잎 갑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확인한 실험이라고. 이해되냐? 오케이? 됐지? 그럼 콩잎 갑충을 실험하기 전에 다 해서 뭐 해놨니? 굶겼잖아. 왜 굶겼을까? 얘가 배가 부르면 털이 많든 안 먹든 먹지를 않을 거니까 일단 배고프게 다 만들어놔야 되지. 일단 애들이 무조건 먹게끔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자, 굶긴 같은 수의 콩잎 갑충을 털의 개수가 다른 꽁코투리에 함께 면 주머니 A, B, C에 놓고 묶었대요. 말이 복잡하지. A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다 나왔잖아요. 여기 다 나왔지. C는 콩꼬투리를 넣어줬어요. 근데 뭐가 없대요? 털이 없대요. 여기도 콩꼬투리를 넣어줬는데 꼬투리에 털 개수가 몇 개래요? 2개 들어가 있고 여기는 털이 많은 뭐? 콩꼬투리 몇 개 넣어놨어요? 10개. 10개 들어가 있잖아. 털이 10개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걸 먹고 사는 뭘 넣어줬어요? 콩잎 갑충 넣어줬지? 여기도 콩잎 갑충 넣어줬고 여기도 콩잎 갑충 넣어줬네. 그럼 뭘 조작하고 있어? 콩꼬투리에 털의 개수를 조작하고 있지. 그리고 애들이 얼마만큼 먹어 치우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오케이? 아, 이런 관계를 확인한 내용이구나. 됐니? 이제 그럼 A를 볼게요. A, B, C를 보면 피해 정도가 누가 가장 커요? C가 가장 크잖아. 아, 그러면 콩잎 갑충은 맞지? 콩잎 갑충은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가 뭐 할수록? 적을수록 이놈을 많이 먹어 치운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그러면 누구야? 콩꼬투리 입장에서는 애한테 많이 안 먹히려면 털의 개수를 최대한 뭐 해야 돼요? 늘려야 되는 거고. 이해됐지? 이런 관계를 확인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말이 좀 짜증나게 나가지고. 그럼 기억 볼게요. 가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는 물어봤어요. 아니. 가설 설정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나. 나에서 하고 있죠. 다는 변이를 통제하는 과정이니? 나. 맞지?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가? 아니. 아니지. 이 털의 개수는 조작 변이에요. 종속 변이는 이 콩잎 갑중이 얼마만큼 먹어 치웠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의 어떤 일반적인 과정을 보고 있대요. 분명히 연역적이라고 그랬지? 관찰했고, 문제인식했고, 가를 했대요. 가는 당연히 뭐가 돼요? 가설 설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에서는 이제 실험해야 되잖아. 근데 실험하는 내용이 바로 밑에 나와 있지? 탐구를 수행하고 있네. 그러면 뭐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결과가 나오면 조작 변이가 종속 변이가 관계가 나오면 결론을 내주는 거고, 그럼 결론과 가설이 뭐 하게 되면 일치하게 되면 일반화 시키는 거고, 불일치하게 되면은 가설을 재수정하러 가야 되는데, 이 A 과정이 바로 무슨 백이에요? 피드백이죠. 그렇지? 그럼 기억 볼게요. 가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맞지?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대조군 설정은 나 과정에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대조군은 어디서 설정해 놔야 돼? 계획에서 잡아놔야지.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뭘 따라가야 돼? A를 따라가야지. 이제 자, 그 다음 21번 가볼게요. 자, 두 가지 탐구 방법을 나타낸 거래요. 일단 나를 볼게. 나는 가설해 놓고 실험하고 있지? 나가 무슨 법이야? 연역법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귀납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자, 파스텔은 생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뭘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그럼 파스텔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사용했다는 얘기? 연역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지. 그지? 귀납법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자, 가에서는 의문에 대해 잠정적인 해답을 먼저 찾니 물어봤어요. 귀납법은 가설 설정 안 하지? 그지? 대조 실험이 수행되는 탐구 방법은 당연히 연역법이지. 그치? 대조 실험 말고도 실험해야 돼요. 대조군.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실험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군이나 대조군 아예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지? 파스텔은 나를 이용했다? 맞지? 연역법 이용한 거니까.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어떤 과학자가 생물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한 거래요. 그럼 첫 번째 줄을 보면 뭐가 생기는지, 생물이 생기는 뭐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찾겠다는 얘기지. 생물이 생기는 원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물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무슨 변이 되는 거야? 종속 변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바로 뭘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앞에 과정 뭐가 빠졌어 지금? 가설 빠졌잖아. 그러면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무슨 변이를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 조작 변이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지. 됐지? 그럼 실험을 딱 봤으니까 이미 뭐 계속 풀어왔던 문제니까 조작 변이 뭐야? 뭐? 뚜껑을 덮었느냐 덮지 않았느냐지. 그리고 뭐가 생겼는지 구더기의 발생 여부를 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뚜껑이 씌워졌느냐 안 씌워졌느냐는 결국에는 어떤 걸 조작시켰냐면 뚜껑이 있는 거는 여기에 누가 접근하지 못해요.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지. 뚜껑이 없는 곳에는 누가 접근해? 파리가 접근하는 거지. 결국 뭘 정확하게 조작을 한 거야? 파리가 접근하게 했냐 접근하지 못하게 했느냐지. 이게 됐냐? 됐지? 그래놓고 역시 구더기의 생기 발생률을 본 거니까 파리가 들어간 쪽에서 뭐가 생겼어요? 구더기가 생겼고 여기는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더기라는 생물체는 지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지. 반드시 파리가 알을 까야 생긴다. 됐지? 결론은 결국 파리가 들어가야 뭐가 생기는구나. 구더기가 생기는구나. 이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야? 2번이 된다는 얘기지. 가장 적절한 거. 그럼 1번은 왜 답이 안 되지? 지금 더러운 생산 토막일수록 구더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를 뭘로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작으로 찾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조작은 뭐야 지금? 파리가 접근했냐 안 했느냐지 이것에 더럽냐 더럽지 않느냐가 조작변이 아니라는 얘기지. 답이 안 된다고 얘는. 그럼 3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생선 토막 파리와 구더기의 먹이를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실험의 목적이 아니지. 답이 안 되는 거고 구더기는 변태를 거쳐 파리가 된대요. 구더기가 어떻게 파리가 되는지 그 과정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지. 이 과정 하려면 뭐 해야 되겠니? 파리 집어넣게 놓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말도 안 되는 거고 파리는 천을 통과하니?
이거 말 자체는 결론 자체가 아닌 거지, 그지? 됐지? 이거는 뭐야 그러면? 파리는 1000을 통과할 수 없다. 는 실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전제 조건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은 철수가 솔잎과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한 실험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실험 목적이면서 뭐가 되는 거지, 지금? 가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종속변이 뭐예요? 항균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거지. 됐지? 뭐에 의해서? 솔잎과 마늘에 의해서 항균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조작변을 동시에 몇 개 넣어버렸어? 2개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해됐지? 실험 과정 볼게. 솔잎과 마늘을 몇 그램 갈았어요? 5g씩 각각 갈아가지고 이놈을 뭐에 섞었어요? 70% 에탄올에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니? 추출액을 만들었지. 솔잎과 마늘을 5g 갈아서 70% 에탄올과 섞어가지고 추출액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이 추출액 여기다 뭐 한 거예요? 떨어뜨린 거잖아. 됐지? A는 뭘 떨어뜨렸어요? 솔잎 추출액 0.1ml 솔잎 추출액. 됐니? 그럼 솔잎 추출액에는 솔잎에서 나온 물질하고 뭐도 섞여 있겠니? 에탄올 몇 프로? 70%도 섞여 있을 거예요. 됐지? 그럼 B는 마늘하고 뭐가 섞인? 에탄올 70%가 섞인 몇 미리를? 0.1ml를 집어넣었지. 그럼 여기와 여기는 둘 다 무슨 변이 들어갔어요? 조작변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는 둘 다 무슨 군이 돼요? 실험군이 되지. 그럼 뭐 설정해야 돼? 대조군 설정해야 되잖아. 그럼 대조군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솔잎과 그 다음 마늘 추출액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과 내용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 솔잎과 마늘 추출액이 없는 솔잎과 마늘 추출액이 이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 조건은 전부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이 조건 맞춰주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에탄올 70%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왜? 에탄올이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이해됐냐? 이걸 골라주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인가? 오케이?